국민 라디오 인생은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더 빨라야 할 이유가 없고 더 높이 올라야 할 까닭도 없습니다. 더 멀리 뛴다고 그만한 보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허둥지둥 살아가는 걸까요? 쫓기듯 일상을 뛰어다니지만 정작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무서운 개라도 달려드는 양, 너울거리는 귀신을 본 것처럼 우리는 사소한 늦음에 당황합니다. 대단한 손해가 닥칠 거라고 불안해합니다. 막상 멈춰보면 별것 아닐 겁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들어놓으면 또 그런 대로 넘어가곤 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배짱으로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손해가 꼭 손해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느리게 사는 것과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다릅니다. 오늘도 정시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 피에르 쌍소 나머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느리게 사는 것은 요즘에 이제 그 노동의 한계가 너무 높아졌다. 기대치가. 그래서 그 지칠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받고 느림보들은 이제 나태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매도를 당하는데요. 사실 느리게 사는 삶이라는 걸 원하는 거는 그 이제 노동자라든지 셀러리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대다수가 원하는 건데 그 이외에 빨리 사는 걸 원하는 사람들 자본가, 기업가, 이제 노동자들을 부려 먹어야 되는 그런 재벌 뭐 이런 그렇죠. 화폐 만능주의자.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이 빨리 하라 그러지 뭐.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야 어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느리게 사는 삶을 간절하게 원하는 계층은 느리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덜 시달리고 싶어서. 네, 우리한테 아니면 이제 내가 자본가면, 기업가면, 이제 일을 시키고 자기는 느리게 살 수 있는데, 우리 보통은 이제 월급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시민들은 못하죠. 계속 그런 거를 가치상으로 해서 느린 거는 나쁜 가치라고 매도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게으름으로 매도당한다거나 아니면 경쟁력 없는 패자다, 루저다, 이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저자가 시간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면 우리의 노력 때문에 본의 아니게 노동의 평균 기준이 턱없이 높아져 버렸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과거보다 한결 높아진 이상을 다시금 쫓아가야만 한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 느림보드를 좀처럼 배려하지 못한다. 오히려 느림보드를 완전히 제압해서 문 밖으로 가차없이 밀어내버린다. 요즘 달라진 것은 노동의 한계를 넘어서서 행동하는 것이 한층 우월한 가치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힘이 빠져 죽고 말 것 같은 분위기라고나 할까? 따라서 몽상가들, 예컨대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거나 존재하는 즐거움 자체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이런 흐름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다. 사상가들이나 상당수의 저명한 공상가들 또한 오늘날의 이런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움직임에서 등을 돌리고 노동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을 예찬하기 시작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가장 바보 같은 짓인데요. 우리가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나 비전들은 사장님이 심어준 거가 대부분이에요. 네, 사회와 국가와 사장님이 심어주셨죠.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무슨 토론회 이런 것도 잠깐 했었는데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애국심을 버려라. 네. 당신이 듣고 있는 애국심 대한민국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권력자가 당신을 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치일 경우가 많다. 네. 당신 애국심 있냐? 애국심은 빤스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입고 있는 빤스와도 같은 거예요. 빤스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팬티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애국심은 팬티와 같다. 누구나 입고 있지만 꺼내서 자랑하지 않거든요. 아, 그런 의미요. 그걸 자꾸 드러내는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네. 그래서 내 안에 애국심을 빨리 버려야 진짜 애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사장님이 심어준 비전을 자기 인생의 비전인 양 허덕거리고, 물론 너무 안 쫓아가면 그것도 안 되겠죠. 평등 계약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허덕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사용자와 근로자는 평등한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는 거지 사장 너나 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상인데 아이고 사장님. 물론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네. 속으로라도 돌아서서라도 아니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대등한 계약을 했고 내가 일을 하고 그만한 보수를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괜히 말이 좀 길어지는데 네. 근로자란 말보다도 사실은 노동자라고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로자는 사용자 입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노동자가 맞는 말이에요. 네. 저는 뭐 평생 지금 직장을 다녀왔지만 회사원이나 직장인이라는 게 제 나름대로 정의인데요. 명예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장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아니면 뭐 내가 사장이라서 사장이라는 건 어떨 땐 비굴하게 뭐 그 거래처에 가서도 뭘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 돈을 꿔할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건데 네. 저는 제 명예를 위해서 적은 월급이지만 월급을 받고 제 명예로 안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뭐 직장이 뭐 천재를 뽑거나 너무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범한 내 수준을 가지고 내 명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죠. 그때는 정말 참지 못하고 그만두는데 명예를 벌어서 가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차마 못 그만둘 때는 자기를 좀 다스릴 필요가 있을 거예요. 좀 나를 다독여주고 네.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좀 이렇게 좀 자꾸 어루만져서 덧나지 않게 해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이 굉장히 아프게 들리는데요. 네. 대부분의 가장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직장인들이 그런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상처받으면서 그 상처를 알면서도 다니잖아요. 정말 아픈 말이죠. 그 흔히 말하는 정말 더럽고 치사한데도 네. 못 그만둬요. 참아. 그래서 이제 밤에 막 꿈을 꾸죠. 그래, 내일 그만두면 사표를 얼굴에 던지고 말 거야. 뭐 이러는데 결국 안 되지만, 그럴 때 그만둘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가 뭐, 우리를 받아줄 만한 안전장치도 없고,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안 좋게 끝내면 실업급여도 못 받고요. 그래서 다음 회사에 취직을 못 해요. 네, 결정적인 건 안 좋고. 그겁니다. 예. 네. 그 업계에선 취직하기 어려워져요. 네. 인사팀, 어디든 그 관련 업계들은 인사팀 간에 모임이 있어요. 큰 회사들은. 네. 그래서 모임이 있어서 거기 어디 한 군데서 사고를 치고 그러면 취직 못 합니다. 전화 오거든요. 입사원서 들어오면 최종 합격 전에 전화합니다. 상대방 그 사람이 다녔던 회사에 전화해서 당신네 회사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그 친구 안 돼요. 뭐 이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기랑 악감정으로 헤어졌으면. 예. 그래서 제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회사들 그런 각 부문 파트별 모임이 있는 그 정도 그룹의 이게 회사들에 다녔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들은 전혀 사회로부터 안전한 그 펜스가 없는 거죠. 그냥 혼자 그 몸으로 태어난 그 몸 그대로 다가가야 되니까 사회에. 그리고 아무도 안전하게 받아주질 않으니까 나 혼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비굴하게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현재는. 그럴 때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를 읽으면서 퍽퍽한 식빵 사이사이에 딸기잼을 바르듯이. 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말이 뭐 같은 견해가 아니더라도 좀 티격태격 하더라도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와 길을 걷는다거나 그러면 참 좋겠죠. 한두 가지씩만 이렇게 자꾸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책에 있는 걸 다는 못 하더라도 내가 이런 건 내가 지금 내 처지에 내 환경에서는 이런 건 가능하겠다 그러면 그런 한두 가지라도 해버릇하면 점점 하나씩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이어서 듣기라는 건데요.
보통 저희가 듣기 하면 굉장히 그 심오한 그리고 자세,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할 때 들어줘야 된다. 이런 걸 이제 강박관념처럼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그걸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는 사람과의 만남은 정말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행운이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만나면 더 좋겠네요. 네, 그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듣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아니면 친구도 마찬가지죠. 뭐 얘기를 해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건 다 보이잖아요. 내가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근데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이제 내가 적극적인 듣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만의 빈 공간이 있어야지, 여유가 있어야지 그 사람의 그렇죠. 말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야말로 상대방의 말도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 빈 공간이 없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얘기해도 의미를 잃고 그냥 흩어지는 거죠. 벽에 부딪혀서. 그래서 거기에는 적극성과 이타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는 자기의 주도권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 대화를 끌고 나갈 거야. 이런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시간과 그 시간이 그 사람이 막 가지고 있는 침묵, 공백, 이런 것도 다 받아들이면서 빈 공간 안에서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좀 웃겼던 게, 보통은 기존에 듣기라고 하면은 무조건 열성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지라고 했는데 이 저자는 특이하게 너무 그 하소연이나 딱한 사연이나 장황한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짜증나요. 예, 우리가 글을 하도 많이 읽으면 눈도 나빠지고 침침해지지 귀에도 주름이 잡히는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생기를 잃게 만들고 활력을 잃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렇죠. 예. 근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회는. 무조건 들어라. 넌 상사의 말을 무조건, 하나도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된다. 선생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 부모의 말을 무조건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된다. 이런 교육만 받아왔는데, 듣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지배자. 우리가 이제 공동체잖아요. 지배자의 말을 듣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거죠. 권리는 다 있어요. 근데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네. 그런가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 때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죠. 원주민의 예를 드는데 추장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들이 누워도 있고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에도 추장은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듣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걸 인정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부동 자세로 선생님 말을 듣는다거나 상사가 말할 때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나라가 국가가 어떤 걸 지배자가 얘기할 때 우리는 부동 자세로 듣게 돼 있죠. 근데 그렇게 듣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리고 지배자들은 말할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 그러니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말해 줄 의무도 있고. 그래서 듣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어떤 거리를 두고 상대방에 대해서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저희는 지금 SNS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문자건 아니 SNS건 쓰면은 바로 가지만 예전에 이제 누구를 방문하는데 너무 친한 사람을 방문해도 똑똑하고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과 아무리 친해도 다시 한번 만났을 때 친해지는 그 어떤 어색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스며드는 거리, 시간, 그게 느림. 그게 있어야지만 빈 공간을 채우면서 다시 이제 대화가 잘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카톡 메시지 앞에 씌워진 번호 안 지워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말이죠. 제가 그걸 최근에나 알았어요. 그 번호가 뭔지. 번호 안 지워주면 안 본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계속 봤는데 문자로 이제서야 봤어 이런 걸 보냈는데 나중에 알게 되고 얼마나 제가 난처했는지. 석기 시대에 사시는 모양이에요. 카톡 메시지의 번호 그러면 벌써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 스트레스. 최근까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볼까? 한참 됐는데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보냈는데 아직도 안 봤어? 뭐지? 이런단 말이죠. 아니면 봤는데 답이 없지? 저는 답을 안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럼 더 스트레스 받죠. 네, 그리고 거짓말로 이제 봤어 미안해.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난 거죠. 그 언제 읽음 같은 게 떠요. 그러니까 저 몰랐어요. 다른 메시지 같은 거 보면 몇 시에 읽었다는 게. 그러니까 서로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놓으니까
여자들한테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남자는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왜 안 읽냐. 읽고 0.5초 만에 답을 안 하면 혼나고 30분 뒤에 답 보내면 그렇게 바빠? 뭐 읽게 되면 이제 싸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그래요? 네, 그럼요. 어우, 치사한 녀석. 네가 바쁘면 얼마나 바쁘길래 그래? 이러면서 절교야 이런 남자도 있던데요. 세상에. 그건 남자 여자 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그건 좀 배려하지 쪼잔하다. 여자건 남자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카톡 메시지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는 지금 현경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을 권리도 있고 네. 대답을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우리를 몰아가는 것 같아요. 네. 힘들게.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뭐 그러는 것도 구덩이를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진짜 이렇게 지친 영혼이 되는 모양이죠. 네. 이 부재에 있는 이제 것처럼. 만약에 연인이라면 이 책을 읽고 같이 읽고 네. 그래 듣지 않을 권리도 서로 있어. 막 누가 잔소리할 때 나 이런 권리 있고 너도 말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주고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연인은 그냥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5분 지났는데 답 안 했어 그러고 싸우는 게 더 재밌을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보통 여자들이 답답해하는 게 말할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권리만 있고. 그게요. 뭐 잘못한 거를 말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 지나면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게 답은 아니겠지만 여자는 사랑이 시작됐다고 느꼈을 때 혹은 확신했을 때부터 말이 많아져요. 아, 그런가요? 근데 남자는 이게 내 사랑이다라고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말이 줄어요. 무관심해진 게 아니고요. 아니요. 남자는 이제 드디어 내 여자를 찾았어 그러고 이제 발 뻗고 쉬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자는 드디어 내 남자를 만났어 이젠 떠들어야지 이렇게 될 경우가 많아요. 책을 쓰셔야 되겠는데요. 그건 전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친해질수록 남자는 말이 없어져요. 그게 사랑이 식은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남자들의 논리는 그래요. 내 여자야. 가서 신라고 들고 여자는 거꾸로 드디어 내 남자를 만났으니까 그동안 말 못했던 거. 여기저기 막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내 남자하고 드디어 남자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드디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말이 쏟아지는데 남자는 반대라는 거죠. 서로 그게. 네. 남자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지만 사랑이 시작됐다고 느끼면 말이 줄고 여자는 반대로 말을 안 하고 듣기만 하다가 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말이 많아지는. 네, 여자들은 그냥 제 논리예요. 소울메이트라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통한다, 영원히 통한다 느끼면 소울을 서로 교감하기 위해서 맞는지 다시 한번 맞춰봐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데 무응답이거나 이러면 이제 남자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소울메이트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맨날 혼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러다가 여자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심지어는 야 내가 뭐가 문제인데 네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1, 2, 3번으로 얘기해봐. 이럴 수 있어요. 심각한 거 3가지만 얘기해봐. 그럼 여자는 경악하죠. 뭐야? 오빠 내만 몰라? 그렇죠. 좀 냉혹하네요. 오빠 내만 몰라? 귀신도 몰라요 말 안 하면. 네. 지금 저희가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저자는 말할 때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저도 이제 사실 방송을 하고 있지만 유려하거나 아니면 달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저자는 일부러라도 얼버무려 말하라는 거예요. 말을 4등분, 8등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신의 말에 그 소중한 의미 조각들이 느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천히 하면 또 좋아요. 네, 그리고 말도 끊어서 하고, 예, 조각조각하고, 그리고 너무 막 뭐라 그래야 되죠? 완벽한 말을 하면 오히려 우아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정이 덜 가요. 아, 그런가요? 예, 암만 해도. 저는 엄청 정이 가시겠네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그럼요라는 말도 또 좀 이상하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너무 똑 떨어지게 얘기를 하면 왠지 뭘 준비해 온 사람 같고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말이 좀 엇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엉키기도 하고 서로 그러면서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한때 뭐 저희 게시판 댓글에서 이그저 뭐 이런 거 너무 취미사 많이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그저 박형경 씨를 모시고 이그저 씨를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그게 이게 고쳐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는 일부러 얼버무려 말하라. 그게 이제 더 고상하고 품격이 있고 자기의 의미 하나하나를 되새겨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눌함 속에 또 진솔함도 있을 수 있고 딱 떨어지면 꾸민 것 같은 느낌이 강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저는 일부러 하는 건 아닌데요. 네, 네. 좋아요. 네. 우리끼리니까 감사합니다. 자폭 방송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느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저자가 느리게만 살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낮잠도 잘 수 있고 이런 게 그 몸에서 오는 피곤함, 노곤함을 낮잠으로 훅 풀고 또 이제 뭐 그다음에 일어나서 또 맛있는 걸 먹고 이럴 수 있는 여유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망설임 아니면 어떤 그 사색 이런 것과 움직임을 규칙적으로 병행할 때 그 리듬이 생길 때 훨씬 좋다. 그렇죠. 얘기합니다. 바쁠 땐 또 바쁘게 일하고 네. 잠깐 1시간 30분이 생겼을 때 그 시간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그 시간은 그 시간으로 즐기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각각의 켜를 달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리듬이라는 게 이제 뭐 열심히 일한다는 거는 몰두. 예. 예, 몰두하는 그 시간과 그다음에 나를 반수면 상태처럼 풀어놓는 시간이 교대로 가면 좋다는 겁니다. 상당한 이제 연습, 훈련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단순히 우리가 이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 책을 읽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된다기보단 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내가 자꾸 해보면 네. 해보면서 산책하기, 뭐하기,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 보기 이런 걸 이렇게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제 읽으면서 나도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포도주의 지혜라는 챕터인데요. 이 포도주 예찬을 하더라고요, 저자가.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시골, 지방의 포도주를 얘기하는데 뭐 프랑스는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니까 우리나라랑 또 상황이 틀리긴 한데 그 약간 막걸리 같이 느낌이 좀 막 만든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딱 그 포도주를 한 잔 손에 쥐고 음미하면서 그 충만감을 느끼는 완전 무결한 그 몽롱한 의식 속에서 완전 무결한 충만함을 느끼는 그런 여유를 즐겨봐라 하는데 이제 보통 저도 이제 뭐 그 술을 마실 때 반대로 하죠. 포금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먹거든요. 이제 왜냐면 실수하면 안 될 자리는 안 먹거나 이제 친한 친구 있을 때는 이때 하고 먹거나 그러면 이제 여유로움과는 거리가 먼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아니면 그 거래처와의 어떤 그 뭐 일 때문에 격식을 차려서 먹는다거나.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마취시키는 것 같은데요. 포금을 하는 건 마취시키는 거지 뭐 스트레스가 풀리나? 그 상사 얼굴에 사표를 던지지 않으려면 마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사표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제 뭐 그럴 일도 없어졌겠지만 사표를 낼 일이 생기면 사이판이나 괌 정도에 가겠다. 가서 팩스로 사표를 내겠다. 네. 간단해요. 여러 자 안 쓰고 무슨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코자 합니다. 이런 말 안 쓰고 그만 다닐래. 딱 이렇게 써서. 꼭 보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농담 삼아서 네. 야 사이판 가서 팩스로 사표 내면 되지. 그만 다닐래. 딱 이렇게 써서. 사이판 가서 동사무소 찾기도 힘드시겠네요. 그거 보내시려면. 그런 건 호텔에서 다 해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포도주 한 잔. 예, 그것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물론 우리가 이제 막걸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네. 어색할 것 같아도 또 이렇게 해보면 자기한테는 굉장히 맞는 거일 수 있고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포도주는 이제 우리나라 뭐 프랑스랑 좀 다르게 이제 여기에 통과 의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가 뭐 첫 손목시계, 뭐 아빠가 사준 첫 손목시계라든지 아니면 첫 자전거, 뭐 이런 것처럼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첫 포도주라는 게 있나 봐요. 어린이였다가 포도주를 마신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내 삶을 좀 더 돌아보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젊음이라고 얘기하면 네. 젊었을 때는 내가 젊은 걸 잘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상상력이 풍부해진 다음에
비로소 나는 당연히 간직해도 어린 시절을 갖게 됐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저자의 말에 의하면. 네. 시간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 느림의 의미가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떤 소설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잠을 자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키는 게 자기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시간을 쭉 잡아 늘리는 거다. 기지개 한번 키는 것도 그 잠깐이지만 느리게 사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형영 씨 말씀대로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고 이 중에 하나를 실천해보는 것. 하나씩 실천해보게.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느리게 사는 것의 의미. 피에르 쌍수. 오늘 두 꼭지에 걸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게으르다는 말은 누구 기준일까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고유의 느낌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서두르고 있는데 상사가 늑장 부린다고 몰아댄다면 난감합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당황하기도 할 겁니다. 빨리빨리 하라고 퇴근하는 사람은 자본가이거나 책임자 혹은 물질 만능에 빠진 바보들입니다. 인간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서로 다른 것처럼 생각의 속도 또한 각양각색입니다. 자본가는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생산해라. 여차하면 해고다. 다그치기만 합니다. 해고당하면 곤란하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심과 허둥거림은 다릅니다. 열심을 열정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허둥거림을 서투름으로 읽겠습니다. 열정으로 일하되 완급을 조절하자는 말씀입니다. 문득 돌아보고 잠시 숨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유난히 빠르게 사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좁은 국토에 인구는 많고 자영업 비율도 높거든요. 그러니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 국토에, 이 산업구조에서 먹고 살려면 24시간 팽팽 돌아야지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계를 느리게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면서도 호흡 조절을 해보자는 겁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어서 산책도 하고 도대체 내가 왜 쫓기나 심각하게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쉴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일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유능하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